안녕하세요. 주식소녀 팀원 여러분. 오늘 주식 투자의 기술 두 번째 시간이죠. 4장부터 6장까지 살펴볼게요. 4장, 내 손 안의 돈을 느껴보라. 무능한 투기자들은 별의별 실수를 다 저지른다. 손실이 난 주식을 물타기 하는 문제는 이미 경고했다. 이건 가장 자주 나타나는 행태다.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건대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리는 일은 제발 하지 말라. 명백하게 손실이 나고 있는 거래보다는 더 매력적인 기회에 이 돈을 걸도록 하라. 모든 투기자들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 한 가지는 너무 단기간에 부자가 되겠다고 조바심하는 것이다. 2, 3년 뒤에 자기 자본의 500% 수익률을 거두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세 달 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다. 가끔은 성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한 용감한 트레이더들이 그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키지 못한다. 왜 그럴까? 건강하지 못한 돈이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굴러들어온 돈은 아주 잠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작은 가게나 상점을 연 사업가라면 첫 해부터 자기가 투자한 돈의 25% 이상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투기 분야에 뛰어든 사람들은 25%의 투자 수익률도 아주 우습게 연다. 이들은 100%를 기대한다. 셈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들은 투기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투기를 사업 원칙에 따라 해나가지도 못한다. 성공적인 투기 거래를 끝마쳤다면 그럴 때마다 자신이 거둔 이익에서 절반을 떼어내 이 금액을 안전한 금고 속에 넣어두라. 투기자라면 누구나 이를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대개의 투기자가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친 다음에는 혼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돈을 꺼내지 않는다. 다음번에는 이보다 2배는 더 벌 거야.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투기자들이 좀처럼 돈 구경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돈이란 실제하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다. 오래전부터 나는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친 뒤에는 습관처럼 현금을 인출했다. 한 번에 20만 달러 혹은 30만 달러씩 찾곤 했다. 좋은 방법이다.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도 이런 방법을 쓰도록 하라. 현금을 세어보라. 나는 그렇게 해봤다. 내 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이게 진짜 돈이었다. 일단 자기 손가락으로 느껴볼 수 있는 돈은 증권회사 계좌나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과 다르다. 직접 만져보면 뭔가 다른 의미를 얻을 것이다. 당신이 애써 거둔 이익을 고집을 부리다 날려버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 있는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건 말이다. 그런 점에서 가끔 한 번씩은 실제로 돈을 인출해 만져보라. 특히 한 차례 거래를 끝내고 다시 거래하기 전에 그렇게 해보라. 대개의 투기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 투기자라면 모름지기, 운이 좋아 처음 투자한 원금을 2배로 불렸을 경우 자기가 거둔 이익의 절반을 즉시 인출해 예비자금으로 따로 챙겨둬야 한다. 이 방법은 내게 아주 여러 차례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투기라는 사업을 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법을 고수하지 않았던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랬더라면 몇몇 경우 좀 더 순탄한 길을 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투기 그 자체는 하나의 사업이며 누구라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한다.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회사는 때로 많은 투기자들을 몰락하게 만든다. 증권회사가 하는 사업은 수수료를 버는 것이다. 고객들이 거래를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벌 수가 없다. 고객들이 더 많이 거래할수록 증권회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벌어들인다. 투기자는 거래하기를 좋아하고 증권회사는 기꺼이 그러기를 바랄 뿐 아니라 종종 과도한 트레이딩을 부추기기까지 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자는 증권회사가 자기 편이라고 여기고는 곧 과도한 트레이딩에 빠져든다. 만일 투기자 자신이 마음껏 거래를 해야 할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정도로 똑똑하다면 아무리 많이 거래해도 상관없다. 언제 마음껏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또 언제 마음껏 거래를 해야 하는지 그 시기를 알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일단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제 아무리 똑똑한 투기자라 해도 이를 멈추지 못한다. 과도한 트레이딩에 흥분하게 되고 종국에는 성공적인 거래에 필수적인 아주 냉정한 균형 감각마저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 거래를 해도 재무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확실하지 않다면 결코 거래해서는 안 된다. 5장 분기점 활용하기. 내가 분기점이라고 부르는 지점이 있는데 시장이 이 분기점에 달라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다가 거래를 시작했을 때는 항상 돈을 벌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새로운 주가 움직임이 시작되는 심리적 시점에 정확히 맞춰 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나를 인도해주는 원칙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면 곧바로 행동에 나서고 그때부터 비로소 포지션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 흐름이 시작됐는데 제때 신속하게 들어가지 못하면 그 흐름에서 결코 큰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점은 경험을 통해 매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맨 처음에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 흐름이 다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또 시장 흐름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주 나타나는 작은 조정이나 반등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데 이런 용기와 인내를 가지려면 맨 처음에 이익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적절한 시점에 시장이 이제 진입해도 된다는 정확한 정보를 보내오는 것처럼 시장은 언제 시장을 빠져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정보를 줄 것이다.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같은 시장의 큰 흐름은 하루나 한 주 만에 끝나지 않는다. 필연적인 과정을 거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투기자든 특정 주식의 분기점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그 지점에서 나타난 주가 변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주가 흐름이 시작되는 초입 단계에서 확신을 갖고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분기점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분기점을 넘어선 주가가 마땅히 가야 할 지점까지 상승하지 못하거나 혹은 분기점을 깨트린 주가가 적정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을 경우 이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험 신호다. 덧붙이자면 나는 인내심을 잃은 채 분기점을 돌파하거나 깨트리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 했을 때는 자주 돈을 잃곤 했다. 주가 기록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를 시간 요소와 결합시켜 생각한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주가 흐름에 올라타 매매할 수 있는 수많은 분기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기점의 기초에 거래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인내가 요구된다. 메모장에 자기 손으로 직접 기입한 주가 기록을 연구해야 하고 분기점이 얼마가 될 것인지 하나하나 미리 짚어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성공적인 거래를 이뤄내면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느낄 것이다. 자기 힘으로 길을 찾아내고 자기 방식대로 트레이딩하고 항상 인내심을 갖고서 늘 위험 신호를 경계한다면 적절한 사고의 흐름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패턴을 잘 관찰하다 보면 가격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다. 지금과 비슷한 여건일 때 어떤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보라. 세심한 분석과 훌륭한 판단이 있어야 자기 의견을 세울 수 있다. 가격 패턴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중요한 가격 흐름은 유사한 가격 흐름의 반복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가격 움직임에 익숙해지는 바로 그 순간 다가올 가격 흐름을 예측하고 여기에 맞춰 정확히 대응해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6장 100만 달러짜리 실수. 일반적인 트레이딩 원칙을 감안할 때 너무 많은 투기자들이 충동적으로 주식을 사고 판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대개 한 번에 보유 물량을 전부 확보하는데 이건 잘못된 행동일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가령 당신이 어떤 주식을 500주 매수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100주만 매수한다. 매수한 뒤에 시장이 상승하면 추가로 100주 더 매수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 하지만 추가로 매수할 때마다 각각의 매수 단가는
앞서 매수했을 때보다 높아야 한다.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 내가 아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올바른 길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매매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한 거래에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앞서 결정해 두었던 지점, 즉 그 가격에 도달하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점에 닿을 때가 바로 처음으로 매매를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면서 분기점에 도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면 진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저히 그 시점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이밍은 신중하게 잡아야 한다. 조바심을 냈다가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다. 틀렸을 때는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건 누구나 다 배워야 하고 나 또한 오래전에 배운 가르침이다. 틀렸을 때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해 이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록을 살펴보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공리해보고 다음번 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 계속해서 지켜보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시장이 알려주기 전에 먼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감각은 세월이 흐르면 상당히 좋아진다. 잠재의식이 가져다주는 일종의 귀띔 정보인 셈이다. 과거의 시장 흐름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파악하고 있으면 여기서 경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다. 때로는 이런 감각이 트레이딩 원칙보다 더 앞서기도 한다.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오로지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과학적 패턴에 따라 주가의 흐름을 결정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주식시장을 비롯한 모든 투기시장에서 활동하는 수백만 명의 투기자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만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 투기에 전념한다.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성공은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네, 이렇게 해서 6장까지 진도 다 나갔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술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책들 가운데서 원칙을 추리고 또 재정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정립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 주식 투자의 기술 책에서 제가 그동안 터득하고 깨달아갔던 거에 대해서 정말 알짜배기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정말 놀랐고요. 제가 그동안 확립했던 원칙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확인받은 기분이 들어서 참 이 책 공부하면서 기분도 좋고 너무 만족스럽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그렇지.